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두화 변호사, 김남국 변호사, 하재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오래전부터 이루지 못한 꿈이 있는데 바로 백두산과 대마고원을 트레킹하는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소원을 꼭 들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퇴임하면 백두산과 대마고원 여행권 한 장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혜가 아니라 우리 민족 누구에게나 그런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첫째 날은 문재인 대통령과 수행원들은 8시 40분에 성남공항을 출발하게 됩니다. 오전 10시에 평양국제공항 순환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찬 후에는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될 것입니다. 둘째 날 오전에는 전날에 이어서 정상회담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날 오찬은 대동강변의 옥류관에서 진행되고 저녁에는 환송 만찬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자주 가는 식당을 늘 가시곤 하는데 그런 부탁을 북쪽에 해두었습니다. 평양 시민들이 자주 가는 식당에서 가급적 만찬을 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9월 20일 마지막 날은 오전에 서울로 향하게 됩니다. 생방송이 일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제가 알기로 평양에서 이루어진 어떤 행사도 생방송이 진행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의 대략적인 일정이 공개가 됐습니다. 내일 오전에 출발을 해서 그러니까 내일 정상회담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도착해서 점심 오찬을 한 후에 바로 정상회담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두 번 정도 정상회담을 할 것 같은데요. 19일 날 오전에 2차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은 사실 그 환송 행사하고 바로 귀환하는 걸로 돼 있는데 임종훈 실장이 그런 얘기를 해서 여운을 남겨놨어요. 혹시나 다른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일정이 조절될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 물론 뭐 그게 어떤 게 될 거냐. 우리가 얘기하는 깜짝 어떤 도보다리 회담처럼 그런 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정상회담이 두 번이 이루어지고 또 수시로 다른 만남들이 이루어진 걸 보면 아무래도 이번 회담은 실무회담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두 번 이미 만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서로 잘 알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바로 실무적인 문제를 갖고 다룰 가능성이 있고 이제 비핵화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정상회담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두 번의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수시로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기간 또 뭐 지난번 그 김정일 위원장이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었나요?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이 기억이 안 나는데 두 분 중에 한 분하고 그 차를 같이 타고 이동한 적이 있었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였나요? 그때 보면 그 차 안에서 이미 대화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환공항에서 백화원 초대소까지 만약에 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옆자리에 앉아서 대화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다. 그게 어찌 보면 물론 운전사가 있긴 합니다만 도보다리 회담과 별 차이가 없지 않겠어요? 그 차에서 두 사람만이 긴밀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고 하면 그것도 또 다른 또 이벤트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그림이 펼쳐질 거냐. 아까 임종석 실장 얘기로는 평양 시민들이 이용하는 식당을 가보는 거를 요청했다고 했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 주민을 접촉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평양이라는 그 도시가 북한은 좀 특성상 일정 부분 이렇게 자유로이 여행이라든가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는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북한 내에서도 일정 부분 뭐 출신 성분이라든가 당성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검증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그 나라 현지 교민들이나 아니면 현지의 식당에 가서 뭐 자유로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현지 식당, 그러니까 북한에서 어떤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현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에 가서 또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는 일정 부분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또
문재인 대통령의 그 외교 수단 중에 하나고 그전에 중국 가서도 그 일정 그렇죠. 중에 네. 현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이런 모습도 있었으니까요. 아마 평양 시민들을 만나는 모습이 또 외신에도 타전이 되고 우리 국민들도 본다면 아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네. 이런 데 대해서 또 어느 정도 이미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피부로 뭐 체감할 수가 있겠죠. 먹는 거 한번 볼까요? 옥류관 냉면이 1차 정상회담 때 화제인데 이번에는 아예 옥류관에 가서 이제 점심을 먹습니다. 네, 19일 날 이제 둘째 날 오찬 장소로 이제 옥류관이 네. 예정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제 4월 27일 그때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도 옥류관 냉면을 이제 북한에서 아예 그 면을 뽑는 이제 제명기까지 가져와서 설치해서 이제 이 그랬죠. 나르는 어떤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북한에서 또 이 먹는 이 옥류관의 그 냉면의 맛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오찬 장소를 옥류관으로 아예 예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예. 또 이제 사실은 음식 하나하나에 올라오는 음식 하나하나에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첫째 날 오찬이라든가 둘째 날 오찬뿐만 아니라 만찬 장소에서 어떤 음식들이 나오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좀 기대가 되는 것이 앞서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 생방송을 우리가 좀 제안을 했는데 예. 북측에서 놀랍게도 그것을 받아들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뭐 첫 번째 정상회담 첫날째에는 아마 뭐 생방송의 어떤 공동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둘째 날에는 아마 공동 기자회견도 열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이번에 이 남북 정상회담이 큰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 것이 북한과 뭐 북미 간의 여러 협상과 관련해서 지금 교착 상태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국면에서 이 3차 남북 정상회담이 무엇인가 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만나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을 포함한 세계를 향해서 무엇인가 어떤 메시지를 던진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것도 의미가 있다.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얘기거리가 많은데 이번에는요 K-팝 가수들도 같이 동행을 합니다. 영상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시작, 싫어, 진짜 싫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 그렇지만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잖아. 그잖아. 돼요? Yes or no? Yes or no? Yes or no? Feel of it? That's alright. Yes or no? Yes or no?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보여줄게 훨씬 더 예뻐진 나 없이도 슬퍼지 않아 무너지지 않아 Boy you gotta be aware 라라라라 방북하는 가수들의 면모를 좀 볼까요, 하정표님? 알리 씨는 저번에 한번 갔었고 나머지는 처음 가는 것 같아요. 예, 알리 씨는 저번에 갔었고 네. 이번에 그 남북회담 특별 수행원으로는 최초로 대중 가수가 간다고 네. 하는데 작곡가 김영석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외가가 실향민이라고 하고 지난번에 4월 남북 정상회담 때 만찬 후에 그 곡이 연주가 됐었는데 네. 원드림 원코리아라고 그 노래의 그 음악의 작곡가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인연도 있고 해서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지코 씨하고 에일리 씨가 네. 어떤 연유로 선정이 됐는지 그건 잘 지금 모르겠는 거죠. 네. 일단 추정을 하는 것은 그동안 남북 그 회담 관련해서 공연을 할 때 주로 북한 주민들의 선호도를 반영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음악이 아닌 조금 이제 뭐 80년대 음악, 90년대 음악 이런 것들이 소개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현재 그 젊은이들이 인기 있는 또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K-팝의 현재의 모습 이것도 좀 북한 분들한테 좀 접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그동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젊은 K-팝 가수들을 대동하고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이 되는데 그 여러 젊은 K-팝 가수 중에서도 왜 지코 씨하고 에일리 씨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고 네. 이번에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뒷이야기들이 나오면 네. 그때 섭외 뒷이야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코 씨나 에일리 씨 가서 노래를 부른다는 거 아니에요? 어딘가 그 가서. 첫날 만찬 할 때 네. 각각 두 곡씩 부른다는 거죠. 한 곡도 아니고 두 곡씩 부른다는 것은 지코 씨 같은 경우에 랩을 주로 하는데 그 무거운 자리에서. 그렇죠. 그 북한 분들이 상당히 어색해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저런 지코 씨라든가 젊은 아이돌 가수들의 음악은 젊은 세대들이 주로 좋아하는 거지. 연령대를 넓히면 사실은 그 어르신들이 있는 자리에 아이돌이 나와서 랩하고 이러면 분위기가 좀
썰렁해질 수도 있거든요. 요즘에 네. 요즘 말로 가뿐싸될 수 있거든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현재 케이팝에 가장 인기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소개를 하는 것 같고 근데 에일리시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미국 국적자라서 예, 미국 그런가요? 국적자, 그러니까 교포거든요. 교포를 뭐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일정이 맞아서 뭐 그렇게 된 것인지. 근데 이제 에일리시 노래가 가사가 주로 나 너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난 헤어져도 당당해. 뭐 이런 식의 가사라서 뭐 남북 화해 이거랑은 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네. 어쨌든 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남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현재의 케이팝이다. 예. 뭐 거기에 의미를 둘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어떤 모습이 될지. 또 많아요. 따로 가시는 분들이 차범근 감독도 가고 뭐 마술사 최현우 씨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특별 수행원들이 대체적으로 예전엔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 주로 위주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경제, 문화, 사회 뭐 여러 분야에서 가요. 특히 눈길을 끄는 김규현 양 같은 경우에 16살인데 최연소로 지금 특별 수행원에 포함이 됐는데 저 학생 같은 경우 2차 이산 상봉 당시에 그 북한에 있는 큰 할아버지, 본인의 할아버지보다 형님이죠. 그분이 예. 두 분이 만나게 됐거든요. 예. 근데 본인이 못 가서 그걸 편지를 써서 전달했는데 기억이 그게 나네요. 눈길을 예. 끌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마 그 우리 정부에서 봤을 때 참 그 왜냐면 지금은 못 보지만 언젠가 할아버지 만나 뵙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편지였어요. 그래서 네. 아마 그게 스토리가 있어서 보낸 거 같고 저도 지금 와 있는 현정아 감독 같은 경우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바 1991년 지바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북한이 리브니와 함께 한 팀을 이루어서 중국을 무너뜨리고 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단일팀 코리아기가 올라오고 아리랑이 울려 퍼졌는데 그 뒤에도 현정아 감독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해서 그 뒤에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저 모습들 하나하나를 보면 이 특별수행원단에 포함된 분들이 다 스토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다. 네. 북한과 연관돼. 차범근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 남북 간의 공동 월드컵 주최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 그래서 네. 저런 모습들이 결국은 뭐랄까 우리 사회가 단순히 정치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등 모든 문화에서 모든 분야에서 남북이 협력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네.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표현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많은 다양한 사연들을 충분히 담아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자단이 좀 축소가 돼가지고 여기에다가 지금 재계 오너들도 가는데 이도환 선생님 네. 그랬어요. 북쪽에서 오너들이 오기를 원했다라고 밝혔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그 전체주의나 집단주의 그리고 사실은 그 권력이 집중된 사회의 특징일 수 있겠죠. 예. 최근 대통령의 그 특별 수행원, 특히 경제 그 수행단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뭐 절차적 정당성 이런 문제가 되니까 보드 멤버라 그러죠. 이사회 멤버 중에서도 대표 이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죠. 그러니까 오너가 아니라 대표 이사직을 수행하고 등기가 돼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선진국엔 보통 그런 사람들이 수행을 해서 가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절차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바꾸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께서 이제 청와대에 경제인들을 초청을 할 때도 이제 대표이사들이 올 수밖에 없고요. 이제 이렇게 오너들이 집중하는 거는 이제 보통은 옛날에는 정경련 멤버들을 초청을 하면 이 사람들이 다 정경련 옛날의 멤버들이었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랬을 때 이렇게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 4대 그룹 총수가 포함되는 거는 이제 북한의 강력한 요청이고 북한에서는 어떤 그런 절차적인 정당성, 보드 멤버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와야 외신에서도 뭐 삼성 이런 외신에서도 이재용 부회장 이름을 많이 알죠. 아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뭐 LG는 최근 승계가 이루어져서 구광모 회장을 이름을 이제 알려지는 시기이긴 하겠지만 SK그룹 최태원 회장도 그렇고 하니까 저분들이 수행을 해서 북한에 왔을 때의 그 상징성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더 경협이나 그렇겠네요.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뭐 초인류 뭐 세계 기업들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외국에도 주는 게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